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갑석 첫 최고의 참석, 친명, 비명, 탕평 걸림돌 돼선 안 된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탕평의 길에 친명이든 비명이든 헌신적이고 열성적인 당원이든 걸림돌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첫 참석을 했죠. 탕평의 궁극적 목표, 고르게 사람을 등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심을 청취하는 것이다 라면서 밝혔습니다. 탕평과 안정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면서 그것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송갑석 최고위원은 국내 비명계 의원 모임 민주당의 길을 통해서 이 대표 체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비명계 의원으로 신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됐는데요.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어쨌든 비명계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을 화합하려고 하는, 내홍을 봉합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송갑석 최고위원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길이 이제 비명계 의원 모임이라기보다는 어떤 토론의 이름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외부에서 보기에는 모임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이 탕평 인사다, 아니다, 덜 내려놨다, 여러 가지 주장이 난립하는 가운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화합해서 다음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 외교라인 줄사태, 운영이 즉각 소집해야 한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외교라인 교체,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규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운영위원회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물론 의전비서관 직무대행 김승희 선임 행정관, 관계자 전원을 출석시켜야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대일 굴욕 외교로도 모자라서 또 다른 외교 참사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라 민주당이 운영위를 통해서 대통령실의 외교 안보 역량을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라인 간 다툼이다, 소위 이제 계파 다툼이다, 아니면 어떤 다른 실책이 있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데 왜 이렇게 물갈이가 되는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좀 불거지는 건지 진상을 규명을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뿐만이 아닌 것 같고요. 박영수 전 특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원은 변론으로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했는데 진작에 수사하고도 남았을 인물 아니냐, 55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니까 마지못해서 수사하는 척 신용만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거 외교라인 김건희 라인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기사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실 좀 명확한 해명을 하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정대 근로시간 개편 국민 여론조사로 여론을 수렴하겠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겠다. 아니 6천 명이면요, 우리 채널도 6천 명은 넘어요. 투표를 하면은. 지금 6천 명으로 무슨 여론조사를 합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MZ세대는 물론 현장의 중소기업, 중장년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 국민 6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여론을 더욱 폭넓고 충분하게 수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론을 좀 제대로 수렴을 하세요. 편향적으로 자꾸 수렴을 하고 그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그리고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일주일 단위의 근로시간 규제를 고치는 내용 아직도 포기를 못했습니다. 지금 유연 근로제 이런 거를 자꾸 명목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69시간을 어떻게든지 좀 추진하거나 비슷하게 또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바꾸시길 바라고, 포괄임금제 오남용 이것도 근절하겠다고 밝혔는데, 포괄임금제는 문제가 있죠. 추가 근무를 하는 분들 수당을 안 주려고 자꾸 그것을 좀 악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계약 형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3시간 추가 근무를 하면은 딱딱 그 추가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제 포괄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 수당에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지, 몇 시간을 더 추가 근무를 하던 간에 추가 근무를 하는 노동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오남용 근절하는 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정부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좀 휴가를 몰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휴가를 몰아서 쓰면 그 다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몰아서 쓰고 몰아서 쉬자, 이거 안 된다니까요. 자꾸 이렇게 지금 탁상공론을 또 하고, 아직도 69시간 포기를 못해서
여러 꼼수를 부리려는 이런 움직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매의 눈으로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체포동의 약속 지켰다. 재보선서 방탄야당 심판.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죠.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약속을 지킨 거 아니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우리는 약속 지켰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지켰다. 뭐 이건데 정치 탄압하고 지금 뇌물수수와 같은 겁니까? 그리고 당론은 어느 정도 정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 공격하려고. 자율에 의해서 투표를 맡긴 것과 당론으로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강압적으로 반강압적으로 해서 투표를 한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은 내부 사정까지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제 김기현 대표 이 부분을 계속 어필을 하면서 울산 남구의원 보궐선거 신상현 후보의 선거 유세 연단에 올라서 이제 이렇게 밝혔고요. 같은 당 국회의원과 안타까운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지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방탄조끼를 입히고 체포동의안도 마음대로 부결시켰다. 야당 대표가 되면 죄를 지어도 다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냐라고 하는데 대통령실과 검찰 그리고 집권 여당이 한통속이 돼서 야당의 당대표를 탄압하는 상황 그리고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기관은 야당의 당대표라고 할지라도 개인이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 차원에서 보호를 해준 것이고요. 지금 이번 일과 이재명 대표의 일을 비교를 하는 건 좀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앞으로 이제 하영재 의원의 수사 과정 그리고 뭐 기소라든지 선고 이런 과정들 사법적인 절차가 잘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최종적으로 이분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